여러분도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하는 비싼 제품 없이도 오늘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 동안의 의학 연구를 통해 검증한 것으로 제 환자 중 97%가 확실한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면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72살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어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하루에 6컵 정도는 꼭 마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식사 전 한 컵, 식후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자기 전 한 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훨씬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커피나 차는 물 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카페인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추가로 물 한 컵을 더 마셔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걸으면 충분합니다. 햇볕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에 나쁜 세균을 없애주고 산책을 하면서 적당히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다만 햇볕이 너무 강한 시간은 피하고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부드러운 햇살 아래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셨지만 하루에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 결국 20분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가볍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는 샤워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꾸준한 샤워는 매우 중요합니다. 샤워를 통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추천합니다. 38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에 모공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확연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인 냄새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샤워할 때 반드시 꼼꼼히 씻어야 할 부위 3곳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90%는 이 3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고 계십니다. 첫째는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위는 땀이 쉽게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뒷목이나 귀 같은 곳은 잘 보이지 않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합니다. 66살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었더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손주가 저를 꼭 껴안아요.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을 이용해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는 털이 많아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82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한 이후 머리에서 나던 불쾌한 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머리를 만지며 장난도 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남성 어르신들은 가슴이나 복부에 털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부위도 충분한 거품을 내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냄새는 주변으로 퍼져 옷과 방 안공기에도 스며듭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 양말을 신으니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양말을 신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면 양말을 착용하고 하루 한 번은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발은 하루씩 번갈아 신으며 충분히 건조시켜 주세요.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지만 긴 손잡이 브러쉬나 수건을 이용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도 옷에 냄새가 배게 하므로 주의 깊게 씻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세 부위를 씻을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더 좋습니다. 이른한 살 이영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후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본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 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생기고 이것이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습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로션을 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방법을 시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과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는 반드시 이 세 부위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유 선생님, 씻는 것 외에도 방법이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몸에서 나는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채취는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65살 정수님 할머니는 저는 평생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이란 쉽게 말해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산화 과정을 겪고 이 산화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항산화 식품은 이러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같은 식품은 몸속 노화를 억제하고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79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어요. 2달 정도 지나니까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 섭취할 때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소화되면서 항산화 작용과 세균 제거 효과를 발휘해 오히려 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늘을 매일 1~2쪽 정도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수박파,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스러운 이뇨작용을 통해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68살 박영자 할머니는 매일 오이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3달 정도 지나니 주변 사람들이 냄새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1잔의 채소과일 주스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혀도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혀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부위로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칫솔 대신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번 혀 클리너로 혀를 닦아주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73살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혀를 닦을 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입냄새도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60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는 매일 소주 1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어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1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1~2잔으로 줄이시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셔주세요. 술은 가능한 한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이장에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잡곡, 채소,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7살 박순자 할머니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숙에 현미밥을 말아먹기 시작하면서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습관들은 노인 냄새를 줄일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 관리 방법과 오늘 내용의 전체 요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소개한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과 생활용품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62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저는 평생 옷을 아껴 입었어요. 같은 옷을 3일, 4일씩 입곤 했어요. 그런데 유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더니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면 소재의 속옷이 가장 좋습니다.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합성 섬유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못해 냄새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옷을 세탁할 때는 가능하면 햇볕에 말려주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세탁 후 반드시 옷을 완전히 말려 입으세요. 둘째,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약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땀, 피지, 각질이 쌓입니다. 이들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입니다. 65살 이영숙 할머니는 예전에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기 시작했더니 방 안의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개와 이불 자체도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침구류는 세균과 진드기가 많아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에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스스로도 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 주세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스며들어 전체적인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어야 하고 가능하면 면 소재 양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만 계속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건조시킬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살 박영호 할아버지는 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2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으니 발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방 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실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냄새가 쌓이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쉽게 퍼질 수 있으니 더 자주 환기해 주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소다를 비치해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60살 최영수 할아버지는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루 2번씩 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춥고 귀찮았지만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은 땀 감소로 인한 노폐물 축적, 피지 산화로 인한 노뇌날 생성, 침 분비 감소로 인한 구강 건조, 부적절한 식습관과 위생 관리, 수분 부족, 옷과 침구류의 불충분한 관리입니다. 해결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하루 6컵 이상을 추천합니다.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하루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은 부위를 꼼꼼히 씻기, 항산화 식품인 과일, 채소, 마늘을 섭취하기, 구강 청결을 위해 양치질과 혀 클리너 사용하기, 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기,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침구류는 일주일에 1번 세탁하기, 방은 하루 2번 10분씩 환기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인 냄새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냄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회생활에서 당당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62살 김영자 할머니는 유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달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혜우물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할머니 냄새야. 68살 박영숙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더 이상 할머니 무릎에 올라앉지 않았고 안아달라고 해도 얼굴을 살짝 찡그리곤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날 밤 이불을 덮어쓰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전문의 유명환입니다. 7세 때부터 꿈꿔온 의사가 되어 지금까지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를 탈 때 옆자리가 이상하게 비어 있다거나 손주들이 다가오기를 꺼리는 경우, 며느리가 자주 창문을 여는 경우 말입니다. 혹시 내게도 노인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는 특유의 체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가족들도 쉽게 말하지 못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르고 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를 하고 늘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아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김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집에 올 때면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 마음 한켠에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의심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를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앞으로는 저분 냄새 난다 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실 겁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냄새가 나는 어르신 옆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합니다. 65살 정수님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손주가 제 무릎에 안기기를 거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해서 특정 두 부위만 깨끗이 씻어도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1000명 이상에게 효과가 있었고 그들의 가족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하시면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귀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81살 이철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 선생님, 제가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려도 아들이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활짝 열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향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냄새 위에 또 다른 냄새를 더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가 난다고 느끼면 향수나 방향제를 뿌리지만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 냄새와 인공향이 섞여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창문을 더 자주 열게 되고 어르신들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냄새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노인 냄새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덜 씻거나 나이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3가지 주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 정도 땀을 흘리지만 60살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냄새가 날 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의 자연적인 청소 기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땀을 통해 배출되던 노폐물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그 결과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살 영자 할머니도 저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땀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73살 방영호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나지 않아요.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였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땀이 줄어들면 노폐물이 피부에 쌓여 냄새가 심해집니다. 둘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분비되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피지와 노년기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 오랜 연구 결과 이 노네날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에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산화된 지방산이 바로 특유의 퀴퀴한 냄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살이 넘으면 침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입안에 세균을 억제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여 구취가 심해집니다. 69살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서 손주와 대화할 때 멀리서 하게 돼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침 분비 감소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구는데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효과 없는 방법만 반복하며 소중한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곧 알려드릴 방법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고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노인 냄새를 없애는 기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한 달 안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유 선생님, 정말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나요?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75살 이영수 할아버지는 6달 전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무척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들도 방에 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달 동안 실천하신 후 이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